여기 O4라는 거는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 세상을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 매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비즈니스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그 디지털 제품이 나오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상에서 뭔가가 오가야 성과가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요즘에 오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워크를 하려면 일단 온라인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컨택트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어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죠. 특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 앞에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온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디지털에서 만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용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디지털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이 아날로그인데 그것을 0101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 코드화된 걸 볼 수는 없지만 그 디지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는 뭔가요? 트랜스는 바꾸는 거죠. 포메이션은 뭐예요? 축구샵 할 때 뭐 532 시스템, 433 시스템처럼 그런 장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을 돼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 감사 노감사님이 지난 눈 오는 날 그거 보았던 것은 아날로그죠. 보고 계신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뭘 했던 건가요? 디지털 하신 거예요. 그죠? PPT라는 도구를 써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웹에서 따온 그림을 집어넣고 디지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리 같은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을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는 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엔 D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두 선생님들 또 학기 씨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 오는 날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아마 사모님 아시나요? 사모님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건 전부 다 까맣게 암묵지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암묵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든다? 형식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뭐 동영상을 찍거나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 한 번도 그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암묵지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대로 사장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식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형식지화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어디에 업로드 되냐 하면 이 클라우드라는 곳에 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학기 씨가 정리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거죠. 그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도 볼 수 있고 아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진 때에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손자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디지털화되어서 형식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굉장히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논문 하나 쓰려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며칠 막 찾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가지고 리스트에 들어가서 뚝뚝뚝 치면은 우리나라 그동안에 썼던 대학에서 쓰는 매년 만들어지는 석사, 박사 논문들이 그냥 한눈에 탁 보이는 것처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을 만드는 건 단순하게 그냥 편리하게 조그맣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식을 체계화한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화, 온라인화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스마트 워크를 하는 목적은 뭘까? 그죠? 당연히 스피드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스피드화 됐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찾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하죠. 네. 우리 책에다 썼던 것들, 사람에게 듣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내가 어떤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혹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감사님이 내가 PPT를 만들려고 해서 옛날에 들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 누가 얘기했더라. 그러면 책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 들어가서 구글링 해가지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죠. 작업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 내가 굳이 서초동에 있는 국립도서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이제 콘텐츠 매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콘텐츠 매출은 뭐 그게 어디에 있든 또 내가 잠을 자고 있던가 뭘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매출을 낼 수도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내가 그걸 잘 만들어 놨다면 지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격을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제 스마일 커브라는 거 보시면 이 스마일 커브라는 게 사실 옛날에 우리의 생산성은 역스마일 커브였어요. 여기 이제 좀 그림이 작아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하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누가 돈을 지불하는 일은 가운데 이 생산이 없으면 못했던 거예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노감사님 얘기하셨던 포항제철에서의 부가가치는 그 원석을 가져오던 아니면 고철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뜨거운 고로에 넣고 쇠를 녹여서 쇠를 만들어내야지 돈이 생기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돈을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운 예로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뭘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나 삼성전자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그 역스마일 커브의 생산에서만 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공장이 없으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물론 아이폰을 팔거나 아이패드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아이폰 속에 들어있는 샵에서 음악에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자기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스마일을 가만히 그려보시면 자, 그 생각을 갖고 생산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그게 딱 전해지면 단순하게 만들어진 그 기기를 팔아서 생기는 부가가치 말고 이제 이 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일 커브를 잘 이해하시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런 요 줌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컨텐츠가 지금은 돈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정말 우리들의 얘기에 공감을 하는 누군가가 야, 그거 들으려면 너가 돈을 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그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 유명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지는 이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산업, 뭐 일반적인 제조업 말고도 지식산업 형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이 강의의 제목인 이 O4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냥 단순하게 뭐 내 생각을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후에 누군가가 보여줬을 때 정말 좋은 지식, 좋은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것,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스마트 워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돼야 되는 것이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데이터화할 것인가, 디지털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트위터에 10,000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협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소통을 하지 않는 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올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 올리는 거에 소통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대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가? 가입돼 있거나 혹은 내가 그걸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디바이스. 아까 지금 뭐 아이폰이 비밀번호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노트북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온라인만 인터넷만 된다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순간이 되었으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암묵지한 지식을 제대로 디지털화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후손에게 또 지금 이 현세에 누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커다란 카테고리 같은 거고, 그러면 야, 그럼 온라인 하려면 뭘 해야 돼? 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클라우드를 뭘 써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얘기들을 또 이제 드려야 되겠죠.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예, 예.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총론적인 이야기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네,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하나씩 하면 그거는 뭐 무궁무진할까요? 몇 년에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웬만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지식. 근데 이제 물론 요즘 이제 지금 막 출연하는 이제 뭐 베이비 부모 뭐 58년 개띠부터 이런 사람들이야 그 아주 능숙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 세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막말로 어디 너 그런 이야기 우리 농담으로 했잖아. 어디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키오스크요. 뭐 이제 옛날 말로 뭐 전표를 못 끊어가지고 이걸 밥을 못 먹. 전표를 못 끊으셔가지고. 아니 일본은 옛날부터 국수 가게도 다 그랬어. 네, 그거 했죠. 예, 동전 했죠. 돈 받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여의도 옛날 그 50% 센터에 가면 이제 그 구내식당 있는데 거기도 그걸 그런 식이거든. 근데 이게 할머니가 이게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그때는 직원이 옆에 보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해주고 뭐 거스름돈 챙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면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아주 친절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만약 지금 우리 두 선생님께서 야 그래 좋은 얘기인데 내가 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장에서 김 장사를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자분인데 7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자기한테 개인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김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내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내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그랬어요. 끝나더니 사실 선생님 얘기하는 거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세요. 자기 메일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안 맞았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거 뭐 제가 너무 작은 돈을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한 돈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줌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도 못 쓴 분이 줌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줌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라고